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산에서 산으로 또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산의 부장들에서 저는 이인자 김규평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곽도원 씨. 네, 정말 이런 자리 오랜만인데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전 이인자, 대한민국의 내부를 고발하게 된 박윤곽 역할을 맡은 곽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준 씨. 네, 저는 각하는 국가다라는 충성심으로 각하에게 온몸을 바쳐 충성하는 경호실장 박상천 역을 맡았습니다. 네, 배우 이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예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씬에서 두 인물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 근데 곽도원 씨의 경우에는 왜 정말 빠른 스피드로 이 서브가 들어올지 아주 깎아서 칠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변수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 자기를 저 상황 속에 혹은 이 감정 속에 그냥 던져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곽도원 씨하고 연기를 처음 해보지만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곽도원 씨는 어떠셨어요?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게 되고요. 근데 형님, 정원 선배님 이렇게 뵀을 때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많은 감정들을 이제 현장에서 쏟아내는데 그 감정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절제돼서 이렇게 잘 깎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딱 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배우의 일상이 보이기 마련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역할이군요. 예, 그 역할 인물로 이제 딱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솔직하게 예, 놀란 거죠. 이게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만난 듯한 무슨 그런 느낌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감탄도 하고 저런 잘 정제되고 깔끔한 연기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세 장의 스틸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저 탱크 같은데 탱크가 지금 실제로 도로 위에 세팅한 탱크가 맞죠, 감독님? 예, 저 실제 탱크가 맞고요. 그래서 그 탱크가 있던 곳에서 탱크를 이제 실어 왔죠. 왜냐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데 오면 아스팔트가 다 까이니까. 그래서 이제 큰 차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촬영을 하게 돼요. 실제로 탱크와 이제 1대1로 정면 승부를 펼치신 이병헌 씨 어떠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처음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탱크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탱크가 촬영장에 와 있는데 그 앞에다 두고도 여전히 약간 좀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었었어요. 저렇게 도로 위에 탱크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느낌이 아주 묘했어요. 그렇죠. 그 또 묘한 감정을 관객들이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지금까지 희진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도요? 두 분 다? 네. 그래서 장래가 술렁이었군요. 실제 탱크입니다. 네, 저 프랑스,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여서 지금 그쵸? 한국을 모르는 상황에서 CG인 줄 알았는데 실제 탱크라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은 그 자체가 고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과 또 실존했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떤 의도가 왜곡이 되거나 실제 있었던 일이 왜곡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는 그런 촬영이었고 우리가
이 영화는 근현대사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만을 알고 있지 과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감정들이라든가 또 관계들에 대해서는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좀 더 깊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들이나 또 증언들,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배우들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기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랬어야 되는 좀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곽도원 씨는 어떠셨나요? 고민이. 네, 지금 병원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배우들의 공통적인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있었던 일이고 실존했던 인물들이라 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많이 준비를 하시기 시대적인 어떤 느낌은 있었으나 굉장히 자료가 많이 스스로 좀 부족하다는 인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그가 쫓기면서 생과 사를 계속 넘나드는 감정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도대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다는 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한순간에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고통일까 어떤 느낌일까에 대한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제 촬영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외연까지도 그 모습이 됐던 이희준 씨는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저도 일단은 그 실제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양하니까요. 거의 극단적인 양쪽의 그런 자료들을 다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결론을 내린 거는 결국 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도달했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과 상황에 있는 그 인간 자체를 공감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남산의 부장들을 먼저 촬영을 했고 후에 백두산 촬영을 바로 이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개봉도 그 순서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영화 후반 작업과 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 또 반드시 그렇게만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이달에 백두산이 개봉을 하고 또 다음 달에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정말 다른 장르의 또 완전히 다른 톤의 두 작품을 개봉을 한다는 측면에서 관객분들에게는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 캐릭터가 또 쉽게 잊혀지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뭐 두 가지의 감정이에요. 하나는 두 가지 다 빨리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도 있지만 그래도 좀 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근데 뭐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좋게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과 또 실존했던 인물들의 커다란 어떤 근현대사의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이 시나리오 안에 있는 대사들과 또 그 지문에 맞는 감정들을 연기를 했어야만 했어요. 여기서 어떤 애드립을 한다든가 내가 혹시 더 이러지 않았을까 해서 그 대본 이외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불러온다든가 하는 것은 되게 자칫 실제를 많이 왜곡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시나리오에 있는 감정 안에 충실하게 연기하자고 생각을 했고 아마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 인물들,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는 그런 어떤 영화는 감정이입이 훨씬 더 깊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강렬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병헌 씨는 이제 산의 남자가 될 것 같아요. 남한산성에도 계셨었고 백두산에 이어서 이제 남산까지. 간혹가다 주변에 이제 뭐 어머니나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뭐라고 그랬지? 한라산이라고 그랬나? 무슨 그러니까 진짜 산 이름을 대면서 하도 제가 산을 많이 남한산성부터 뭐 백두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산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계속 산에 관련된 영화만 찍는 줄 알고 엉뚱한 산 이름을 대시는 또 분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